몇 번 만지다 결국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 지연은 그런 남편을 보며 답답해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새로운 걸 배우려 하지 않아요? 나도 요즘 유튜브로 요리 배우고 있다고요. 알아. 나도 할게. 하지만 은호는 할 수 없었다. 아니, 하기 싫었다. 그건 자신의 세계가 아니었다. 그는 도면과 자, 연필의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다. 디지털 세상은 그에게 너무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다. 밤이면 잠도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은호는 생각했다. 내가 쓸모없어진 걸까? 평생을 달려온 삶이 갑자기 멈춰버리자 남은 건 공허함뿐이었다. 회사에서 은퇴식을 할 때 동료들은 박수를 쳐줬고 후배들은 꽃다발을 안겨줬다. 하지만 그 모든 게 형식적으로만 느껴졌다. 정작 은호 자신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게 또 하루가 흘러갔다. 어느 날 오후 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익은 번호였다. 깨동료 박인수였다. 은호야, 잘 지내? 그냥 그렇지 뭐. 너 요즘 시간 있지? 좀 도와줄 일이 있는데. 은호의 가슴이 미세하게 뛰었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말. 그 한마디가 오랜만에 그의 심장을 두드렸다. 무슨 일인데?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노년층을 위한 도시 재생디자인 봉사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 공원이랑 휴게 공간 개선하는 거야. 내 경험이 정말 필요해. 어때? 한번 해볼래? 은호는 잠시 망설였다. 봉사라는 단어가 조금 거슬렸다.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느껴졌다. 오랜만에 도면을 만질 수 있다는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좋아. 한번 가볼게. 전화를 끄는 은호는 거실을 천천히 걸었다. 창밖 풍경이 조금 다르게 보였다. 여전히 막막했지만 이제 작은 빛 하나가 어둠 속에서 깜빡이기 시작했다. 지연이 부엌에서 나와 물었다. 누구 전화였어요? 인수 형이야. 봉사 프로젝트 같이 하자네. 봉사요? 당신이? 지연의 놀란 표정에 은호는 살짝 웃었다. 나도 뭐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그날 밤 은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설계 도면 앞에 서 있었다. 커뮤니티 센터는 생각보다 활기찬 곳이었다. 입구에 들어서자 복도 곳곳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요가 수업이 진행되는 강의실, 한글을 배우는 어르신들, 도자기를 빚는 사람들. 은호는 이런 공간이 동네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강은호 선생님이시죠?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은 편안한 차림이었다. 저는 이한솔이라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 담당자예요. 박인수 선생님께 많이 들었어요. 악수를 청하는 한솔의 손은 따뜻했다. 은호는 어색하게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담 갖지 마세요. 편하게 같이 하시면 돼요. 한솔은 은호를 회의실로 안내했다. 긴 테이블 주위로 이미 6명 정도가 앉아 있었다. 모두 은호와 비슷한 나이대의 은퇴자들이었다. 한솔이 소개를 시작했다. 오늘부터 함께 하실 강은호 선생님이세요. 건축, 설계 경력이 38년이나 되시는 베테랑이십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은호는 민망한 듯 손을 흔들었다. 선생님 경험이 정말 필요해요. 우리 동네 오래된 공원 있잖아요. 거기 설계 개선 함께 해주시겠어요? 한솔이 테이블 위에 공원 사진들을 펼쳐놓았다. 낡은 벤치, 금이 간 바닥, 녹슨 철봉. 은호는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오랜만에 보는 현장 자료였다.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다. 일단 현장을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은호의 말에 한솔이 활짝 웃었다. 역시 프로세요. 내일 오전에 같이 가실래요? 그날부터 은호의 일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다음 날 오전, 은호는 오랜만에 일찍 일어났다. 면도를 하고 깔끔한 셔츠를 입었다. 지연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어디 가요? 공원, 현장 답사. 현장 답사요? 은호는 가방을 메며 대답했다. 일하러 가는 거야. 지연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다. 놀라움과 안도가 섞인 표정이었다. 공원은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은호는 줄자를 들고 이곳저곳을 재기 시작했다.
한솔과 다른 참여자들도 메모를 하며 따라다녔다. 은호는 손끝에 살아나는 감각에 놀랐다. 30년 넘게 해온 일이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여기 경사가 너무 급해요.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하겠는데요. 저 벤치 간격도 문제예요. 너무 가까워서 불편해 보여요. 은호의 지적에 한솔이 열심히 메모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회의실로 돌아온 후부터 일은 쉽지 않았다. 이 벤치는 푹신해야지. 나무 벤치는 너무 딱딱해요. 60대 후반의 김영숙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관리가 쉬워야 해요. 천으로 하면 금방 더러워져요. 같은 나이대의 정만수 씨가 반박했다. 그럼 플라스틱으로 하면 되잖아요. 플라스틱은 여름엔 뜨겁고 겨울엔 차가워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은호는 중간에서 조율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위계가 분명했다. 그의 말이 곧 결정이었다. 하지만 여기선 모두가 평등했다.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다. 선생님들, 일단 각자 의견을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해봐요. 한솔이 중재에 나섰고 회의는 그렇게 마무리됐다. 센터를 나서는 은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지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오랜만에 사람들과 부딪히고 의견을 주고받는 일. 그것이 피곤하면서도 살아있다는 느낌을 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호는 마트에 들러 지연이 좋아하는 딸기를 샀다. 오랜만이었다. 저녁 식탁 위에 지연이 준비한 연한 된장국 익힘을 내뿜고 있었다. 은호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새삼 따뜻했다. 오늘 어땠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힘들긴 한데 나쁘진 않더라고. 은호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공원의 문제점들, 벤치를 두고 벌어진 논쟁, 한솔이라는 젊은 담당자 이야기. 지연은 오랜만에 남편의 긴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당신, 표정이 달라졌네? 은호는 아무 말 없이 웃음으로 답했다. 그리고 딸기를 하나 집어 지연의 접시에 올려놓았다. 지연의 눈가에 작은 주름이 잡히며 웃음이 번졌다. 그날 밤, 은호는 오랜만에 노트를 꺼냈다. 공원 스케치를 시작했다. 벤치의 위치, 나무의 간격, 사람들의 동선, 연필을 쥔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렸지만 은호의 책상에는 작은 불빛이 켜져 있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3주째 되던 날, 은호는 어느 정도 센터 생활에 적응해 있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에 센터로 향하는 일이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가방 안에는 스케치북과 연필이 늘 준비되어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회의실 문을 열었다. 그런데 테이블 앞에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다. 은호의 발걸음이 멈췄다. 아, 강 선생님. 오늘부터 새로 합류하실 분이에요. 한솔이 환하게 웃으며 그 사람을 소개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윤태경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예전보다 머리가 많이 휘어져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그대로였다. 은호를 향한 그 눈빛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선배님. 태경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은호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래, 오랜만이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다른 참여자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한솔만큼은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듯했다. 두 분이 아시는 사이세요? 예전에 같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태경이 짧게 답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회의가 시작됐지만 은호는 집중할 수 없었다. 10년 전 그날이 자꾸만 떠올랐다. 당시 은호는 팀장이었고 태경은 그의 직속 부하였다. 대형 상업시설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였다. 은호는 완벽주의자였다. 아니, 완벽을 넘어 냉혹했다. 밤을 새워 일하는 건 기본이었고 실수는 용납하지 않았다. 이게 뭐야? 이렇게 대충 하려고 건축을 했나? 기둥 간격이 왜 이래? 다시 해. 내일 아침까지 수정본 내 책상에 올려놓고. 은호는 자신이 후배들을 단련시키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건 교육이 아니라 압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태경이 설계한 구조물에서 큰 실수가 발견됐다. 하중 계산이 잘못되어 있었다. 다행히 시공 전에 발견됐지만 클라이언트에게 사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윤태경. 이게 말이 되나? 학부생도 안 할 실수를. 은호는 사무실 한가운데서 태경을 질책했다. 모든 동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태경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당장 그만둬. 결국 태경은 한 달 후 회사를 떠났다. 스스로 사표를 냈다고 했지만 사실상 은호가 내몬 것이나 다름없었다. 선생님. 강 선생님? 한솔의 목소리에 은호는 정신을 차렸다. 아, 미안합니다. 무슨 말씀이셨죠? 벤치 디자인에 대해 의견 좀 주세요. 은호는 힘겹게 현재로 돌아왔다. 하지만 계속해서 태경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는 조용히 메모만 하고 있었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다. 은호도 서둘러 나가려는데 태경이 다가왔다. 선배님. 은호는 멈춰섰다. 돌아보고 싶지 않았지만 외면할 수도 없었다. 선배님. 이번엔 태경이 잠시 머뭇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저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다시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은호는 태경의 얼굴을 봤다. 50대가 된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여전히 그날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눈빛에는 망설임과 두려움, 그리고 작은 희망이 섞여 있었다. 그래. 은호는 겨우 그 한마디만 내뱉고는 황급히 센터를 빠져나왔다. 복도를 걷는 은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미안함, 후회, 부끄러움, 평생 묻어두려 했던 그것들이 태경의 얼굴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은호의 어깨는 무겁게 축 처져 있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차가웠다. 집으로 돌아온 은호는 저녁도 거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지연이 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은호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다. 외면해왔던 과거가 드디어 그를 붙잡은 것이다. 그날 밤 은호는 창밖을 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태경이 합류한 후 일주일이 흘렀다. 은호는 최대한 그와의 접촉을 피했다. 회의 때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질문이 있어도 한솔에게만 물었다. 태경 역시 조용했다. 필요한 말만 했고 은호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았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다. 목요일 오후 공원 설계의 핵심인 중앙광장 디자인을 논의하는 회의였다. 은호는 일주일 동안 준비한 스케치를 펼쳐놓았다. 원형 광장 중심에 분수를 배치하고 그 주변으로 벤치와 화단을 배치하는 전통적인 설계였다. 원형 구조가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됩니다. 은호가 자신 있게 설명했다. 참여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넘게 쌓아온 노하우였다. 틀릴 리 없었다. 그때 태경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은호의 시선이 태경에게 향했다. 가슴이 불편하게 조였다. 분수 설치는 좋은데 유지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수경시설보다 다목적 공간을 선호하는 추세라서. 추세? 은호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네. 젊은 세대들은 고정된 시설보다 유연하게 활용 가능한 열린 공간을 원합니다. 플리마켓이나 공연도 할 수 있고 평소엔 아이들이 뛰어놀 수도 있는. 그건 공원이 아니라 운동장이잖아. 은호가 끊었다. 회의실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태경은 멈추지 않았다. 노트북을 열어 최근 조성된 공원 사례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유럽의 광장들, 서울의 신규 공원들, 모두 유연한 공간 활용을 강조한 설계였다. 이런 방식들이 지금은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입니다. 그 설계는 태경이 말을 멈췄다. 하지만 다음 말은 누구나 알 수 있었다.
그 설계는 이미 시대에 뒤처졌습니다. 은호의 얼굴이 굳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선배님, 그게 아니라 내가 뭘 안다고. 은호의 목소리가 커졌다.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다. 넌 예전에도 그랬지. 기본도 안 되면서 새로운 것만 쫓아다니고 남 탓부터 하고.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태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의 눈빛에 10년 전 그날의 공포와 수치심이 다시 떠올랐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선배님. 태경의 목소리는 잠겼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참아왔던 감정들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깊은 상처. 죄송합니다. 태경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노트북을 거칠게 닫고 가방을 챙겼다. 태경 씨, 잠깐만요. 한 소리 말렸지만 태경은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쾅 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은호를 바라봤다. 그 시선들이 따가웠다. 김영숙 씨가 작게 한숨을 쉬었고 정만수 씨는 고개를 저었다. 한솔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선생님, 너무 심하셨던 것 같은데요. 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왜 그런 말이 튀어나왔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았다. 다만 태경의 떨리는 손과 창백한 얼굴만 눈에 밟혔다. 저도 나가보겠습니다. 은호는 황급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스케치북도 가방도 그대로 둔 채 센터를 빠져나왔다. 밖은 쌀쌀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다. 은호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버스를 기다리며 그는 정류장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주름진 얼굴, 축 처진 어깨, 텅 빈 눈빛. 그곳에는 한때 자신만만했던 팀장의 모습은 없었다. 그저 늙고 지친 노인만이 있었다. 나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었구나. 은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퇴직했지만,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10년 전 그 냉혹한 팀장 그대로였다. 아니, 어쩌면 더 못한 사람이었다. 능력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남은. 버스가 왔다. 은호는 기계적으로 올라탔다. 창밖 풍경이 흘러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연이 현관에서 맞았다. 일찍 왔네? 무슨 일? 지연은 남편의 얼굴을 보고 말을 멈췄다. 은호의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여보, 혼자 좀 있게. 은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대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태경의 떨리는 손이 계속 떠올랐다. 10년 전에도 오늘도 자신은 똑같은 짓을 반복했다.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 그것밖에 할 줄 모르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방 안은 점점 어두워졌지만 은호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은호는 센터에 가지 않았다. 한솔에게서 전화가 몇 번 왔지만 받지 않았다. 지연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남편을 지켜봤지만 함부로 묻지 않았다. 은호는 집에서 가만히 앉아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봤다. 38년의 건축, 설계 인생. 그 안에서 자신이 세운 건물은 많았지만 무너뜨린 사람도 많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토요일 아침, 은호는 결심했다. 여보, 나 좀 나갔다 올게. 어디 가요? 갚아야 할 빚이 있어서. 은호는 10년 만에 태경의 연락처를 찾았다. 옛날 수첩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번호였다. 혹시나 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대신 한솔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한솔 씨, 태경 씨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한솔은 잠시 망설이다 주소를 알려줬다. 선생님, 태경 씨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다. 태경의 집은 한적한 주택가에 있었다. 낡은 빌라 2층이었다. 은호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손이 떨렸다. 배를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다. 10년 전에도, 사흘 전에도 나는 이 사람에게 상처만 줬다.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하지? 몇 번이나 발길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태경의 떨리던 손이, 창백했던 얼굴이 떠올랐다.
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배를 눌러 한참 후 문이 열렸다. 태경이 놀란 얼굴로 서 있었다. 선배님, 태경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은호는 겨우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그 말이 전부였다.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준비해온 말들은 다 사라지고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목구멍에 걸렸다. 태경은 아무 말 없이 은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들어오시겠어요? 작은 거실, 낡은 소파와 책장, 벽에 걸린 몇 장의 설계 도면들. 은호는 소파에 앉았지만 등을 기대지 못했다. 태경아. 은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10년 전 일, 그리고 사흘 전 일, 모두 내 잘못이었다. 태경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나는 그때 젊음의 불안으로 너희를 몰아붙였어. 내가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실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두려움, 그걸 너희에게 전부 떠넘겼지. 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너를 단련시킨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핑계였어. 난 그냥 내 불안을 너에게 쏟아부은 거야. 그때도 지금도. 침묵이 흘렀다. 태경은 창밖을 바라봤다. 저도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태경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회사 그만둔 후에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설계 도면만 봐도 손이 떨렸거든요. 선배님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은호는 눈을 감았다. 자신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처음으로 생생하게 느껴졌다. 다시 시작하기까지 3년이 걸렸어요. 작은 사무소에서 밑바닥부터 다시 배웠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은호는 고개를 숙였다. 63년을 살면서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었다. 태경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선배님. 응. 저도 다시 배우고 싶어서 센터에 간 거였어요. 정말로. 태경이 은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선배님 설계는 여전히 뛰어나세요. 기본이 탄탄하고 안정적이죠. 제가 배우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선배님의 그 기본기. 하지만 내 설계는 시대에 뒤떨어졌잖아. 아니에요. 태경이 고개를 저었다. 고전적인 것과 뒤떨어진 건 달라요. 선배님 설계엔 시간이 쌓여 있어요. 그게 없으면 새로운 것도 결국 꿀이 없는 나무예요. 태경은 일어나 책장에서 설계 도면 몇 장을 꺼냈다. 제가 요즘 하는 작업이에요. 보시겠어요? 두 사람은 낮은 테이블에 도면을 펼쳐놓았다. 태경의 설계는 현대적이었지만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다. 은호는 연필을 꺼내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다. 여기 기둥 간격을 좀 더 넓히면 어떨까? 아, 그러면 공간이 더 열려 보이겠네요. 태경도 연필을 들었다. 은호의 선 위에 다른 선이 겹쳤다. 두 사람의 선이 만나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다. 이런 건 어떨까요? 좋아. 여기에 이렇게 하면. 시간이 흘렀다. 어느새 테이블 위에는 몇 장의 스케치가 쌓여 있었다.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안정적이면서도 유연한 설계였다. 태경이 웃었다. 10년 만에 보는 편안한 웃음이었다. 선배님, 다음 주 회의 때 이거 가지고 가볼까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었다. 그래. 그러자. 두 사람은 한참을 도면을 바라봤다. 그것은 화이자 두 번째 삶의 설계였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경아. 네, 선배님. 고맙다. 이런 나를 다시 받아줘서. 태경은 고개를 저었다. 저도 고마워요. 선배님이 먼저 와주셔서. 현관문을 나서는 은호의 어깨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가슴 한편이 따뜻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석양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한 달이 흘렀다. 그동안 은호와 태경은 매주 센터에서 만났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도면 위에서 선을 주고받으며 조금씩 서로를 이해해갔다. 은호는 태경의 아이디어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고 태경은 은호의 경험에서 배움을 얻었다. 회의 때마다 두 사람은 의견이 부딪혔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은호는 먼저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물었고 태경은 선배님 방식도 충분히 좋은데요 라며 존중을 표했다. 갈등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서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었다. 다른 참여자들도 변화를 느꼈다. 김영숙 씨는 두 분 보니까 우리도 좀 양보해야겠다 싶더라고요 라며 웃었고 정만수 씨는 이게 진짜 협력이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12월 초 드디어 공원 재생 프로젝트가 완성됐다. 개장식 날 아침 은호는 일찍 일어나 넥타이를 맸다. 지연이 옷매를 만져주며 물었다. 떨려요? 아니, 그냥 기대돼. 은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생기가 돌았다. 공원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리본 커팅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공원 안으로 들어섰다. 중앙광장은 은호와 태경의 합작품이었다. 전통적인 원형 구조를 기본으로 하되 중앙은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설계했다. 주변에는 편안한 나무 벤치들이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곳곳에 화단과 작은 그늘막이 있었다. 아이들은 넓은 광장에서 공을 차며 뛰어놀았다. 젊은 엄마들은 그늘막 아래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노인들은 새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쬐었다. 휠체어를 탄 할머니도 완만한 경사로를 통해 공원 구석구석을 둘러볼 수 있었다. 이 벤치 참 편하네.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서 좋아요. 우리 동네에 이런 공원이 생기다니.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감탄이 공원을 가득 채웠다. 은호는 광장 한쪽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다. 가슴이 뭉클했다. 38년간 수많은 건물을 설계했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공간을 만든 건 처음이었다. 태경이 다가와 옆에 섰다. 그도 같은 표정으로 공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잘 됐네요, 선배님. 우리가 함께해서 가능했어. 태경이 고개를 돌려 은호를 바라봤다. 선배님, 저 다음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은호는 놀란 듯 태경을 봤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 내가 오히려 고맙지. 나 같은 꼰대하고 일해줘서. 무슨 말씀을. 선배님 없었으면 이 프로젝트 진작 망했어요.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한 소리 뛰어와 두 사람의 어깨를 두드렸다. 선생님들, 사진 찍어요. 기념으로 참여자들이 모두 모였다. 은호와 태경은 중앙에 섰다. 카메라 앞에서 모두가 환하게 웃었다. 사진 속 은호의 얼굴은 6개월 전과 달랐다.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더 이상 쓸모없다고 느끼는 노인이 아니었다.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이 은호의 팔짱을 꼈다. 당신,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졌어요. 예전에 당신보다 더 멋있어 보여요. 예전보다? 응. 예전엔 뭔가 날카로웠는데 지금은 부드러워 보여요. 은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다. 당신도 오랫동안 고생 많았어. 지연의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미소가 번졌다. 그날 저녁, 은호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63년을 살면서 오늘 깨달았다. 인생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이뤘는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걸어왔는가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은퇴는 끝이 아니었다. 또 다른 시작이었다. 나는 이제 두 번째 인생을 설계하고 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기장을 덮은 은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그의 두 번째 인생도 이제 막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